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이걸 COP26, COP26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COP26 폐막을 며칠 앞두고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서기 위한 공동선언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 등이 10일 전하는 내용을 보면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하고 셰저나 중국 기후변화 특사가 이날 스코틀랜드에 열린 이 유엔 기후회의에서 양국은 모두 파리협정과 현재의 노력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기후 대응을 공동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오늘 오후에 공동선언 합의에 도달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날 회의 후에 중국의 세저나 기후특사는 이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공통의 도전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 행복과 관련돼서 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차이보다는 합의가 더 많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세저나 기후특사는 이어서 이 양국 정상들이 실질적 차이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에 관해서는 협력할 수 있다는 희망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기후에 관해서는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도 이날 양국이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고, 중국이 내년까지 포괄적이고 야심찬 계획을 만들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2030년 전에 이 기후 대응을 확대하기 위해서 실무 그룹을 꾸려서 내년 상반기에 가동하기로 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케리 특사는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몇 주 전에 대화하고 기후 대응 관련 목표를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쉐 특사도 양국이 10개월간 30차례 화상회의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제2위인 미국이 합의한 협약에는 이 메탄 배출 감소와 석탄 사용의 단계적 축소, 또 이 산림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COP26, COP26을 개최를 했는데요. 이 회의는 이 탄소 배출 제로 약속과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온도 상승을 1.5도로 유지하는 파리 협약을 재확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왜 전격적으로 기후변화 합의를 결정했을까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9일 의학 저널인 랜식 공중보건에 실린 기후변화로 인해서 중국이 받는 피해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랜식 카운트다운의 일환인데요. 이 중국 칭화대 연구진이 이끌고 있고 세계 25개 기관 전문가들이 중국의 기후변화 위기와 공중보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랜식 카운트다운은 세계 35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연구 공동체인데요. 이 지구온난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날 기사에서 중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기들이 코로나19보다 공중보건에 더 위협적일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다 그러면서 중국 중부 지역의 극심한 홍수부터 남부 지역의 폭염, 그리고 dengue 위협 증가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역에 걸쳐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중국에서 약 1만 4,500명이 폭염으로 사망했을 수 있고, 이는 1986년에서 2005년까지의 평균치의 거의 2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온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만으로 지난해 중국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에 약 1.4% 정도 손실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20년 전보다 들불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극심한 홍수를 유발한 폭우는 중국 당국의 재난 대응 역량을 시험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계속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고통스러운 교훈 이후에 중국에서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할 이 중요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기상청도 10일 공개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계 기상기구, 그러니까 WMO의 아시아 지역 협의회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도 지난해 아시아 지역에서만 5천여 명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목숨을 잃었고
대형 홍수와 역대급 가뭄으로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랬습니다. 또 5천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재산 피해도 수천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보고서는 적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아시아 기온은 1981년에서 2010년 평균 대비 1.39도 높아졌고 역대 가장 더웠는데 이런 여파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여름 몬순이 이례적으로 활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발해진 몬순은 열대 저기압과 결합해서 잦은 홍수, 태풍, 산사태 등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아시아의 기후 관련 위협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액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고 이게 어느 정도 받았느냐 2,380억 달러에 달했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870억 달러, 일본이 830억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가 240억 달러 순으로 뒤를 이었다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고산지대에는 티베트 고원과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10만 제곱킬로미터가량의 빙하가 펼쳐져 있는데 이곳에서는 빙하 후퇴가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빙하의 질량은 2050년까지 20에서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해당 지역의 약 7억 5천만 명 인구의 삶과 생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예측은 중국으로서 경악할 만한 것들입니다. 중국이 즉각적으로 이런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의 지속 가능성 또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두 보고서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COP26에서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약속에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큰 실수를 한 것이라 그러면서 질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건 이 COP26 회의 기간 중에 발간된 랜시 카운트다운 관련 보고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차이원자 이 칭화대 교수가 우리는 중국에서 질병의 부담을 통제할 필요가 있고 기후변화와 그것이 공중보건에 끼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말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후변화가 중국 인민 전체의 생명은 물론이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 문제까지 대두될 정도인데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들이 나오니까 이 중국 정부 당국도 상당한 부담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미국도 지속적으로 중국의 이 기후변화 문제가 곧 중국이 지금 당장 닥친 엄중한 문제라는 사실을 일깨워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COP26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중국도 합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15일쯤에 화상으로 열리게 될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입장을 다지기 위한 전초전으로 중국이 전격적인 결정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무려 27%나 배출하는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을 비롯한 각국들이 중국에 독촉을 했고 중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중국의 실행력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의 이목도 있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과연 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과감하다 해도 좋을 정도의 기후변화 대응 협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0월 27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야심찬 기후변화 목표가 현실과 충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이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기사에서 중국은 2060년 이전에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탄소 배출량 자체가 2030년까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약속은 중국의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 경제의 56%가 석탄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중국 자료에 의하면 중국 지방정부들은 2021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24개의 석탄 발전소 건설을 새로 승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로 봤을 때 과연 중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혹평을 한 겁니다. 중국의 이런 기후변화 늦장 대응은 올 세기 안에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도 낮추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2019년에 약 520억 미터톤에서 2030년에는 약 250억 미터톤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이 연간 140억 미터톤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2030년에도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보면 중국은 2030년에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탄소 배출량 목표를 적극적으로 잡고 이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재촉을 하지만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가 지난 7월 런던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죠. 중국이 더 많은 탄소 배출을 제대로 줄여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리 전 세계가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탄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공동부유를 내세우면서 14억 인구를 모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부흥책을 쓰고 있는데 이건 에너지 증가하고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지만 지방정부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 더욱더 문제입니다. 또 석탄 채굴만 하더라도 당장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지방정부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들은 탄소제를 향한 기후변화 대응에 절대적으로 비협조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베이징 정부가 일단 목표로 정한 2060년까지의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시행하려면 연간 2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UBS 그룹은 추정하고 있는데 이 중국 정부가 과연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 그러면서 더더욱 그런 목표를 이루려면 사실상 중국 경제가 완전히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한 겁니다. 사실 중국 경제에 있어서 석탄 수요의 중요성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전력난으로도 입증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 석탄 중심의 산업체계 개편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또 중국 인민들에게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에너지 체계 개편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지적인 것입니다. 산시성 정부만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오래된 탄광 정비 지시에 따라서 전체 석탄 생산 능력의 30%가량을 폐쇄를 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를 잃은 인력만 무려 100만 명에 이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도 남은 탄광들에서 석탄 증산해 가지고 석탄 생산량은 19%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광산에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탄광에서의 수입이 산시성 전체 고용의 5.6%나 되고 경제 생산의 17%, 또 대기업들이 내는 세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석탄 산업에 대한 유혹을 떨치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산둥성의 경우에 2025년까지 석탄 소비량을 10% 정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이 산둥성이 특성이 어떠냐면 해가 많이 비치지도 않고 바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원하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성에서 전체 전력의 20% 정도를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것이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 중국 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한다면서 약속한 내용들이 과연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전 세계가 감시하고 독촉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중국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전 세계인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촉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시진핑이 욕심을 버리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